백범이 꿈꾼 나라,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 이 제목을 받고 아까 스스로 자평을 했는데 제목을 참 크게 잘 지었구나. 요새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졌어요. 큰 생각들을 안 해. 전부 제 생각만 하고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제목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사람은 아닌데 제목이 상당히 커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백범 선생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중원부원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백범 선생의 일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백범 선생을 또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독립을 못해서 가지지 않냐. 그거는 일부는 맞는데, 그 당시 그 질서가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민족 해방 세력이 아니면 연합국으로 승인을 못 받았는데, 단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백범 선생이 중경 임시정부 때 한국 광복군을 이제 창군을 했는데 그때 병력이 한 600명 돼요. 근데 그건 그 직속에 그렇지 나머지 다른 데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건 수를 헤아릴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1896년부터 싸웠기 때문에 50년을 싸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그 지독한 식민지 지배하고 영국이 한 걸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인도라는 큰 대륙을 지배하는데 영국 공무원들이 2,000명밖에 안 갔습니다. 인도 대륙에. 인도의 웬만한 자치를 허용을 해주면서 가장 유행하는 말로, 그 당시 말로 분리해서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놓고 지배를 한다. 간접 지배를 했지 직접 지배를 안 했어요. 일제는 우리를 지배할 때 1945년 걔네들이 패전해서 쫓겨갈 때 이 한반도에 일본인들이 8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를 직접 동화 복속 통치를 한 거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고 인정을 안 했고, 극소수만 발탁을 해서 요새 이제 친일파라고 그러는 이제 그런 걸 해서 통치를, 그러니까 직접 통치를 했어요. 직접 무력 통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땐 국민학교라고, 우리 때도 국민학교로, 국민학교 교장 다 일본인들이 했잖아요. 외놈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나라 식민 통치하고 또 거기에 저항한 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한국 사람들이 뭐 대단히 그 민족 해방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려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켜도 안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한국 사람만큼 그 제국주의 세력과 지독하게 싸운 게 없는데, 단 하나 흠이 상당히 다른 데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분열이 심했다.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도 보고 나중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상해 임정의 그 내부 갈등의 세력이 당이 27개가 돼요. 27개. 그러니까 조그만 그 임시정부 세력에 27개 세력으로 갈리면 일 못합니다, 진짜. 그거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를 그 지탱해 나가면서 끈질기게 저항했던 그 김구 주석의 그 뭐 인격이라 그럴까, 지도력, 그런 건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죠.
제가 그 분열상을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1945년, 그러니까 일본이 그 망하던 그 해 초겨울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중경까지 6,000리 걸어갔어요, 6,000리를. 예? 그 한겨울에. 거기 걸어간 학병 탈출한 1호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갔는데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준여 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등 안에 든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사상계를 창간한 장준하 선생인데, 제가 장준하 선생을 제가 그 학생 때 알게 돼서 인사를 하게 돼서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장준하 선생 등이 이제 학병 탈출을 해서 나중에 큰 무리가 돼서 한 50명을 이제 인시위정부로서는 대단한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일본군에 끌려가가지고 죽던지 아니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민족 해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건 대단한 경사잖아요. 그래야 한 50명 이제 환영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속이 엄청나게 상했는데, 환영회 때 그 탈출 학병 대표로 장준하 선생이 이제 인사 말씀을 하는데, 인사말을 뭐라고 하셨나 하면, 내가 지금 내 심정은 다시 일본군에 다시 들어가서 공군을 자원 입대해서 들어가가지고 중경 임시정부를 폭격을 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인사말을. 왠가 하면, 저도 그런 심정은 이해가 100번 가던데, 상해 임정 자체는 뭐 예산도 작고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해 봤는데 그냥 겨우 요새로 한다면 그냥 밥이나 겨우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각 파들이 이 젊은 병사들을 자기네 편으로 자기네 그 세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각 파가 밥 사줄 때는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주더래. 비싼 걸. 그러니까 전체 임시정부가 이렇게 환영 식사를 살 때는 아주 돈이 없으니까 조금 했는데, 각 파가 할 때는 진짜 맛있는 거 비싼 걸 사주더라. 그런 걸 보고 서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걸 보고, 워낙 그때 이제 뭐 나이가 25살 때니까 워낙 화가 나서 다시 일본군에 입대해서 공군에 입대해서 중경 임시정부를 폭격을 해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가 정말 숙연해지더래요. 그 선배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새까만 후배, 25살 난 후배가 50대 선배들한테 당신네들 뭐 하는 거냔 말이야. 왜 갈라서 싸움질이나 하냐고. 근데 다른 나라도 많이들 다투고 갈라졌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심했다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는 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갈라진 속에서도 김구 선생이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그걸 그래도 끌고 나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다 날고기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온 분들인데, 그 개성이 보통 개성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화합을 해서 하느라고 애썼다는 건 이제 김구 선생의 인품이 이제 상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민족 해방이니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당시 국제 정세, 그때는 우리의 주동적인 힘보다는 국제 정세의 힘이 압도적이랬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힘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38선을 가를 때 소련군이 참전을 8월 6일 날 하니까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본스틸 대령하고 딘 러스크 대령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그었는데 38도선으로 그어서 38도선을 경계로 북은 소련군이
진주에서 일본군 무장 해제로고 남은 미군이 오겠다. 소련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남쪽으로 많이 39도선으로 해줄 거로 상상을 했대요. 소련 애들은. 그 너무 이렇게 걔네가 보기엔 후하게 있죠. 한반도를 진짜 완전히 갈라놓는 거로 해주니까 거기에 놀랐고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해줄 줄 몰랐다 그래. 그 두 가지를 놀랬다 그래. 하여튼 압도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분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그 하기가 힘들었다. 대개 프랑스 예를 드는데 프랑스 예를 들을 때 대개 두 가지를 많이 듭니다. 하나는 프랑스는 지금도 나치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처벌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프랑스는 나치 독일한테 지배당한 게 4년밖에 안 돼요. 4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치 거기에 부역을 했어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1900년부터 사실은 지배를 당하는 뭐 조약 그런 거로 따지면 사실상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는 50년 지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10배 이상 긴 시간을 지독한 식민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뭐 남하고 비교해서 위로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줏대가 있고 뭐 그래서 우리식으로 친독일을 안 한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거를 철저히 이제 처벌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지 여기 같으면 여기 같이 그렇게 많았으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못했을 거예요. 그 프랑스도 요건 우리가 뭐 친일 이런 걸 봐주자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나라가 없어졌다가 서면 이제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쥐고 그걸 통치를 해야 되니까 행정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 집단은 대개 과거에 있던 세력을 그냥 써요. 조선도 고려의 공무원을 많이 썼어요. 고려의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왕조가 바뀌어도 공무원은 안 바뀐다고. 정권이 바뀌어도 왜 잘 안 되나 하면 공무원이 안 바뀌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권력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행정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 행정 체계를 바꿔서 이러는 공무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나라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친일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한국이 친일 문제를 너무 너그럽게 해가지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측면으로도 꼭 봐야 된다. 아마 이 정도로 50년 정도 지배당하고 그렇게 직접 동화 복속 정치를 하는데 이 정도로 견뎌낸 민족은 제가 알기로는 한민족이 아마 진유일일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아예 없어진 나라도 많고 사실은. 그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을 거의 못 하실 텐데 5.16 쿠데타 나고 5.16 군사정부가 혁명검찰부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혁검. 그 초대가 아니라 혁검부장은 딱 하나를 했었는데 혁검부장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냐. 조금 이따 생각이 날 텐데. 하여튼 대령이에요. 대령. 박대령인데 제가 춘천 남산면 그 산골에 있을 때 전에 집이 와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김구 선생 얘기가 나와요. 박창암 대령. 박창암. 이 나이가 들으면 이게 깜빡깜빡 이게. 예. 나이 든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으면 제일 먼저 잊어먹는 게 사물의 명사. 이게 뭐더라니까 산에 가도 산나무를 보고 이게 먹던 건데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이제 제가요, 우리 동생 유남선인데 너 이름 뭐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 남선이 아니고 그러면 그래 남선이 금방 생각나지.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만나서
이름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 너 누구냐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돼요 그 순서가. 그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자기를 잊어버리고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건데 제가 1단계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아직 2단계는 아니에요. 네? 박창암 대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이나 해방 직후에 보면 그 비사들이 많습니다. 이 박창암 장군은 그 당시 대령인데 이제 준장으로 예편을 해서 장군이라 박 장군은 5.16 협권부장을 하면서 그때 부정부패했다고 뭐 재벌들 뭐 막 잡아넣어서 그 징역 보내고 이제 그러던 그 부장을 협권부장이에요. 요새로 온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특수본 본부장쯤 되겠네. 하여튼 그 총책임자인데, 이 양반이 뭐 이병철이 뭐 다 잡아넣었죠. 하여튼 그때. 다 잡아넣었어요. 근데 양반이 20대 때 해방되면서 뭔 일을 했나 하면 여운형 선생이 그때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해방되기 전에 여운형 선생이 젊은 사람들을 몇 명 딱 차출을 해가지고 해방이 돼서 나라를 갈라지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려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무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 군대를 창설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준비위원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인민군 창설 초기 단계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이미 갈라졌더래, 이미. 저쪽이 다 준비 다 끝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범일지를 보면 거기 나오는데, 백범 선생이 제가 3살 때니까 1948년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홈, 이게 나라가, 이거 두동강에 딱 나니까 남북 협상회의를 하러 이제 북으로 올라갔는데 김구 선생이 너무 순진하다는 얘기를 박창암 대령이 하시더라고. 뭔가 그때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2, 3일 전까지 망고 역적 이승만, 망고 역적 김구 이렇게 다 프랑카드가 다 있었었대. 북한 천지에. 근데 하루 만에 싹 바꿔가지고 망고의 애국자 백범 김구 선생 환영 뭐 이렇게 싹 바꿨더래.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러대. 이쪽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대. 예? 이게 뭐, 공산당이 어쩌다 이런 반공 차원이 아니고 걔하나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진짜 표변을 한대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 그래.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면서 김구 선생이 너무 순진하셨어. 근데 순진이 아니고 너무 순수하셨어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 나온 김에 박창암 장군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 양반도 제가 보기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5.16하고 이제 박정희 이쪽 세력들은 다 원래 민정이양을 한다고 이제 정치 참여를 안 한다고 다시 군대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거 취소하고 민정에 참여를 해서 이제 대통령 18년 해먹은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박창암 그 당시 대령이 그 반대를 했다고. 아니 처음에 혁명공약에서 약속을 해서 나라를 좀 수습한 다음에 다시 군대로 민정 이양하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찍혔어 박정희한테. 그 다음에 반혁명 분자로 이 박창암 대령이 구속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박정희하고 같이 이제 쿠데타 한 사람들은 다 뭐 국회의원 뭐 몇 선씩 하고 장관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 징역 살고 나와서 의정부에서 닭 농사하면서 닭 길렀어요, 닭. 근데 그 양반이 참 기가 막히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큰 선배들은 그 기상이 있어요.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돈을 뭐 모으고 이제 그래가지고 뭘 했나온 잘 팔리지도 않는 잡지, 자유라는 잡지를 월간지를 만들었어요. 그 한번 본 기억이 나? 자유라고 이렇게 있어 그 잡지.
잘 안 팔리는 잡지지. 박상암 장군의 이념은 자유야. 김구 선생의 이념도 그 나의 소원에서 밝히는 건 나의 정치 이념은 자유다 이래. 근데 그 자유를 잘 설명을 하시지 김구 선생이. 공원에 가서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고 공원에 가서 꽃을 심는 자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이제 자유, 이게 팔리지도 않는 거 매달 그 발간하면 그게 빚이 쌓이잖아요. 그게 결국,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잡지를 발간을 못하게 됐어요. 그 빚이 많단 말이에요. 그 빚을 이거 갚고 다시 이걸 발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누가 돈을 안 구워줄 거 아니에요. 구워가면 안 갚으니까. 잡지 만들고 그냥 띄워먹고 마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를 냈어. 그러니까 5.16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장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조돈을 상당히 자기네들도 마음으로 미안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했는데 이 양반은 징역 살고 나 농사 짓고. 그러니까 부조돈을 많이 가져서 딱 보니까 거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네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정색을 얘기했어요. 나는 죽은 거다. 내 정치 이념이 자유인데 그래서 자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잡지를 발간했는데 잡지가 빚에 쌓여가지고 피해가 됐으니까 그건 내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니까 내 장례식을 치르는 거다. 그 부조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 그걸 다 받아서 빚을 싹 갚고 잡지를 계속 내다가 또 안 팔리니까 결국 문을 닫은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얘기하는 김구 선생이 너무 순수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뭔 이해가 가냐면 보통 이승만하고 이제 김구 이렇게 대비를 하잖아요. 이승만은 철저한 저는 뭐 친미주의자 이런 말은 안 쓰겠습니다. 저 주의를 자꾸 붙이는 건 나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지만 이승만은 철저한 권력 중심의 현실파예요. 예? 야, 이게 한반도가 하나 되긴 다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이승만을 되게 싫어했거든. 예? 미국 건데 잘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기존에 그 돈 있는 세력인데 잘 보여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업 발언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때. 예? 철저한 현실파예요. 근데 김구 선생은 만약 정치꾼이랬으면 아마 김구 선생이 당선됐을 겁니다. 차마 이 갈라진 나라에서 대통령은 자기가 차마 못하겠어. 그러니까 3파선을 베고 들어놓아 죽을지언정 난 일신의 구차한 그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아주 그 3천만 동포의 읍고험 거기에 그 나오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 3천만 동포의 읍고험이란 그게 아주 명연설문이죠. 명연설문. 그걸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무진장 순수한 분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빌미로 정치꾼은 아니라 그건 분명하다. 장준하 선생한테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박상암 장군한테 얘기를 들어도 틀림없이 독립운동가다. 그럼 운동하고 정치는 뭐가 다르냐? 제대로 하는 정치와 운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역시 이상을 더 높이 사는 거고 정치는 현실을 더 많이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요번에 도지사 출마한 우상호가 정무수석 할 때 내가 이재명 현 대통령한테 그 전에 내가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상당히 섭섭해 할 거다. 이재명 뭐라고 좀 충고를 좀 세게 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똑같은 얘기. 저하고 이제 오래된 사이인데 40년이 넘는 사이인데 선배님 정치인들은 다 현실을 중시하고 선배님은 이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그래야지 현실만 너무 강조하면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가
큰 그겁니다. 그 선배님은 정치를 안 하시길 참 잘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가면 판판이 이용당하고 안 된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김구 선생은 제가 직접 들은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을 아주 존경해서 백범사상연구소라는 걸 만든 백기환 씨라고 있어요. 장준하 선생하고 백기환 그 유신헌법 틀려먹었다고 그 유신헌법 바꾸자는 청원운동하다 긴급조치 1호로 제일 먼저 구속됐던 이제 다들 돌아간 분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분이 13살 때 백범 선생으로부터 이 북글씨 한정을 휴월 받은 게 있어. 그걸 엄청나게 자랑을 해. 그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지역 감정이라고 했는데 김구 선생도 황해도 사람이고 백규환 형님도 황해도 사람이거든. 황해도 자랑을 막 하고 이제 장상곤 매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가 직접 생생하게 들은 이제 김구 선생은 이렇습니다. 역사에서는 다 이제 잘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엔 김구 선생은 정치인이나 정치꾼이 아니고 독립운동가다. 그걸 제일 정확하게 얘기한 게 백범일치고 그걸 아주 요약한 자기의 정치의 꿈, 백범이 꿈꾼 나라 그게 바로 나의 소원이란 거. 그거는 몇 번 읽어봐도 저는 이제 제가 옛날 한 50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선생을 20달을 했었는데 3년 6개월, 3년을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못하고 20달 만에 이제 접고 그 카톨릭 농민회 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백범의 나의 소원 같은 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그거를 그렇게 길지 않은 거니까 애들이 술술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중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은 고등학교 3학년 마치면 시를 300수를 읊어요. 제가 이러는 DMZ 평화생명동산에 애국 애들이 많이 오는데 몇 년 전에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대학생들이 와서 저하고 일주일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제일 질문을 못해. 그 참 대만 애들이 네 나라 중에서 대만 애들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에요. 질문 못하는 게 우리하고 일본. 근데 술자리만 벌어지면 우리가 1등이야. 그거 대단하다니까. 한국 애들은 원래 이 잠재력이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입시에 찌들어가지고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거지. 근데 발휘를 할 수 있는 이제 술자리가 되면 그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교육 개혁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가면요. 뭐 나라를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이지만 중국과 대만 절대 못 따라갑니다. 걔네는 자기 나라 말을 잘해요. 자기 나라 말로 글도 잘 짓고 시도 읊고 다 잘해. 우리 애들은 그걸 못해. 우리 뭘 이해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인데 애들은 내버려 두면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하고 5살까지 다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소멸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에 1%도 못 쓰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간섭을 해서 특히 누가 하냐? 어머니들이 너 의대 가라 뭐라 그러고 대학교를 왜 가라고 자꾸 그러게. 대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간 것만이에요. 내가 어제 일부러 내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 어제 KBS 1회 인사이드 2를 봤는데 저번에 1을 내가 보다가 1은 중국의 인재 양성이야. 이번엔 미국이야. 미국의 요새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인공지능 회사니까 인공지능 회사 그거 하나 구체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사원들을 고졸자리를 그냥 뽑아버리대. 고졸을. 예? 대학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위 AI 시대 때 대학교 뭐하러 가냐는 얘기지. 그 걔네들이 입사해가지고 뭐 8개월 만에 뭐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 어제 보니까. 진짜 애들이야. 꼬마들. 뭐 17살짜리, 18, 19살짜리. 우리는 뭐 교육 얘기가 미리 나와서입니다. 난 이스라엘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래서. 난 이스라엘 제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대여섯 달 여행을 하다가 군대를 가요. 이스라엘 남자는 3년이고 여자는 2년입니다. 제대하고 걔네들은 이제 병장이 한 8, 90만 원 받아요. 우린 205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하고 제대하고 대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알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공부를 해.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학원 댕기다가 들어가가지고 또 취직시험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상태로는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이제부터 안 됩니다. 정말로 놔먹여야 돼요. 한국 애들은 우스워합니다. 예? 이걸 잘못하는 게 어머니들하고 교육부라고, 교육부. 지금 선거는 저 교육감 이런 것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애들을.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자, 김구 백범 선생 말씀은 한 가지만 더 보탭시다.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구 사상을 생각할 때 난 이분이 동학에 일찍 들어갔던 거를 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기접주라고 그랬잖아요. 아기접주.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의병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얼을 가진 기독교 신자야. 지금 여기도 뭐 신자들이 계시겠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한국의 기독교는 엉터리입니다. 한국의 얼이 없고 특히 매주 토요일에 모여 집회하는 건 미국 복음주의 그대로 따르고 뭐 더 얘기 나오면 정치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기대는 정치꾼들이 꽤 많아요. 참 한심합니다.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국가 종교화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큰일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다행히 우리의 원래의 가르침인 동학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인의 얼을 분명하게 가진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범 선생, 그 백범일지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돌아가신 백기현 선생이 제일 열렬히 이제 그 설명하는, 거기 보면 백범 선생이 치아파에서 외놈 장교를 때려 죽이고, 민비 원수 갚는다고 때려 죽이고, 이제, 감옥소로 가서 인천 감옥소에 있잖아요. 인천 감옥소에 있는데 그때 강화도에 유명한 주먹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돈도 많고. 강화도에서 뭐 공무원 높은 거라고 거들된 이 김주경한테 다 맞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센 사람인데, 그리고 돈도 많고. 이 사람이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김창수, 그땐 이름을 안 갈았을 때, 김창수라는 사람이, 민비에, 그러니까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외놈 장교를 때려 죽이고 인천 감옥소에서 이때는 얘기를 듣고 이걸 탈옥을 시키려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써요. 근데 그만 먼저 탈옥을 해버리지, 자기가 스스로. 김창수가.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해 그랬는데, 나중에 만나러, 이제 해방 후에 만나러 저 삼남을 돌아다니고 했을 때 강화도 들리고 그랬는데 결국 못 만나고. 근데 김주경,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먹을 썼어도 그렇게 나라를 위한 주먹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의협심이 대단한 이제 그 김주경이라는 사람을 저는 그런 큰 사람들을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주먹을 써도 제대로 써라. 에? 주먹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쓰게 되면 제대로 써라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요새 어떻게 조금만 뭐 놀다가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 제가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인데 11년 전인가 인제군 서화면에 어린이집 뭐 이런 유치원 이런 애들이 15명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왔어요, 저한테. 매 토요일마다 얘네들 15명을 다 데리고 가서 몇 군데, 3군데인가를 합치면 15명이에요. 그 와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내내 놀다 가는데 명예원장을 해달라고 그래. 그 덥석하면 안 되죠. 저는 꼭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학부모를 다 모아주시오 그랬어. 다 모았어요. 여기 오면 내가 이제 명예원장인데 내가 그냥 명예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애들을 지극히 여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첫째, 도시락을 싸와서 바깥에서 먹는데 밥을 15명이 비행들로 앉아 먹으면 반찬을 나눠 먹기가 옆에 애밖에 안 되니까 5명씩 돌러 앉아서 먹어서 5명이 오손도손 나눠 먹을 줄 아는 그걸 버릇을 들여야 되겠다. 에? 요새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좋은 걸 먹고 그걸 드려야 되겠다. 하여튼 눈비만 안 오면 무조건 바깥에서 다 뛰어놀고 밥을 먹는다. 둘째, 뛰어놀다가 옷이 뭐 나무에 걸려서 찢어지거나 또 애들끼리 하다가 뭐 다투거나 이런 다치고 그러는데 와서 요새처럼 요새 초등학교 가서 그러는 것처럼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보낸다 그랬어. 그래도 애들 다치거나 뭐 다치게 안 하죠, 제가. 하여튼 긁혀도 저네끼리 싸워도 우리 방침에 그대로 따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안 할 사람은 지금 당장 가시오 그래.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래서 4월부터 12월 14일까지 비 오는 날 빼는 건 다 바깥에서 했는데 마지막 종업식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중에 이제 한 어머니가 다 끝나고 저한테 지금 몇 달을, 그러니까 봄부터 겨울까지 지금 진짜 애들한테 좋은 정말 교육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라 그래. 뭐가 걱정이 그랬더니 이제 내년에 서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럼 다 과외를 보낸다 이거. 과외를 보내야 되고 이걸 다 사줘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엄마처럼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 이거 안 사줘야 되겠다, 학원 안 보내야 되겠다, 그게 고민이다 라는 사람을 3명을 구해서 4사람이 의논을 해봐라. 그럼 거기서 방법이 나올 거다. 혼자는 안 돼. 예? 여럿이 하는 거, 그게 운동이에요. 여럿이 하는 게. 혼자 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예?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나면 그 연돈 잊어버린 미국의 유명한 이거 안 사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12학년 12학년이지. 그러니까 8학년이다. 8학년까지 이거 안 사. 영어로 에이스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8학년, 그러니까 중2까지 이거 안 사주기 운동이야. 그럼 뭔가 운동은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에, 만약 춘천에서 이거 안 사주기 운동이 벌어져서 애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됐다. 이거 안 사주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수를 만들려면 처음에 소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너 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2명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수만 명이 참여를 해서 이거 안 사주게 됐단 말이에요. 대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운동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하면 그게 운동이에요. 지금은 학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초중고 교사들 정신 차려라. 길을 펴라. 그 운동을 해야 돼. 자기 자식 뭐 운동회 하다가 여기 무릎 까졌다고 고소 이런 거가 극소수파가 되게 하는 그 분위기를 바꿔야 성공을 하지. 여기 시장 도지사들이 공약하고 그래서 그게 안 바뀝니다. 어머니들이 그러나 안 바뀌어요, 절대로. 예? 자, 백구엄 김구 선생이 얘기하신 거 가장 분명한 거는 여기 이제 좀 요약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양반이 제일 강조한 게 좋은 정치하고 좋은 교육을 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정치를 하려면 좋은 교육이 바탕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핵심이에요, 이 양반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운동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훌륭한 분이지. 그럼 이제 다 이렇게 요약했으니까 보시면 금방 아세요. 그러면 어떤 교육이냐? 백범 선생님, 교육의 기초는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그 튼튼한 철학이 있어야 해.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된다. 우리 초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랑스가 문화 수준이 높다 그러는데 프랑스 문화 수준이 높은 저는 직접 봤는데 눈으로 그런 건 검색하시면 돼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죠. 다 나와요. 초등학교 프랑스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그게 우리나라 대학생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을 망치는 것 중에 여기 교사 출신들이 꽤 있는데 한국 교육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애들 눈을 높여줘야 됩니다. 애들 눈높이를 높여주고 그거를 다 실천하는 거는 애들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애들을 완전히 전매기 취급을 하니까 요새는 대학교 가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할 때가 있는데 진짜 놀랐어요. 학장이 이제 강당인데 한 200명 모였어요. 그 학장이라고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서 제 소개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들어가. 애들 취급하는 인기 끌으려고. 예? 그리고 교수들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절대 남녀 얘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항의 일어나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의만 갖추되 할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소신껏. 제가 하는 얘기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양성평등 그거 별거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말씀 들으면 저 사람 나이가 드니까 드디어 2단계로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평등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서로 억울하다 그러는 얘기예요. 양성평등이 결국 잘 돼봤자 집 등기 같이 내는 거 그게 평등이 아니잖아요. 양성평등은 별게 아니고 진짜 평등하려면 양성 공경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부인을 공경하고 부인이 남편을 공경해서 공경을 하려고 애쓰면 즉 눈높이를 높이면 그 아래 단계가 되는 거예요. 평등을 하면 그거보다 못한 아래에서 헤매고 싸우고 그래요. 예? 그래서 늘 눈을 높게 갖도록 해줘야 돼요. 교육은. 큰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멀리 보게 하고 그게 교육의 무지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애들 자꾸 무슨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대학교 학장이란 게 얘들아 안녕 그리고 들어가고. 예? 소개할 때도 묘하게 그냥 재미나게 하려고. 재미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개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노인회 강연을 몇 번 했는데 대부분 노인회 강연 들어오는 거 보면 노인들 위로들을 해요, 위로. 저는 위로 안 합니다. 그거 고생하신다고. 아니,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고생하지.
아, 인생이 고해인데. 근데 그걸 깨닫고 제대로 인간답게 그거를 찾아야지. 고생한다고 위로하고, 예?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보고 제대로 살자. 이게 강연의 요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이제 어려운 얘기, 어려우니까 억울함, 어떻게 억울함, 무슨 복지가 어떠고, 그러고. 복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우선,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복지가 되지. 하여튼, 교육의 기초를 백범 선생은 우주, 인생, 정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교육은 우리가 요새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철학에 기초하느냐, 그리고 생활 기술을 어떻게 하냐. 제 식으로 표현하면 교육은 핵심이 도술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네? 우리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나는 농사를 지면서 가야 되겠다. 나는 학교 교사라면서 가야 되겠다. 그건 술이야, 술. 근데 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술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돼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한 끝에야, 제가 꼭 얘기하는 건데, 좋은 학교라는 걸 뭐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를 과외를 보내고 계속 보내가지고 만약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칩시다.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부모 모시는 거 봤어요? 무지하게 드물지. 이기적이 이러니까. 그리고 혼내는 게 대개 명절 때고 생신 때 와서 이제 봉투에 얼마, 제가 돈을 많이 넣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조금 넣는다고 또.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느라고 쓰던 돈에 정말 눈꼽만치도 않는단 말이에요. 좀 많이 넣어야 돼, 이게. 제 아는 한 해 후배가, 나 애들한테 신세 안 진다. 너 말 잘못하는 거다. 부모가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월급 타고 돈 벌고 그러면 부모한테 저는 제 아들한테 큰애, 둘째 애한테 너네들 월급을 타거나 돈을 벌으면 너를 키우는데 제일 고생한 분이 할머니고 그 다음에 엄마니까 나는 고생한 거 하나도 없고 밖으로 돌아다니느라고 별로 혼견은 없으니까. 그런데 너 할머니한테 명절 때고 생신 때 돈 조금 내고 생색 내지 말고 매달 드려 그랬어. 매달.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엄마한테도 그렇게 해라. 요새 몇 년 전부터 제가 나한테도 돈을 내라 그랬어요. 내가 평화생명 통일 운동을 하니까 그 돈이 든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운동 비용을 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남자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돈 내라고 하는 거. 돈 내라 이제 그렇게 며느리 아들 다 있는데 얘기를 해야 돼. 그 돈을 며느리가 내게 해야 돼. 매달. 그래야 집안에 분쟁이 안 생겨. 아들이 내면 며느리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러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며느리가 내게 하면 아주 집안이 화평해지고 이제 좋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며느리를 잘 해서 매달 돈을 상납을 받으셔야 집안이 화평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꿈꿀 나라, 한 4, 50분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뻔한 건데,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이제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조건과 상황이 어떠냐. 이게 문제다. 네.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상황이 됐다. 얼만큼 우리가 경제 팽창을 했나, 성장이 아니라 팽창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중3 때 4.19 혁명이 났는데, 우리 중3 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체가 3만 대요. 지금은 2,6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춘천 자동차가 몇 대요? 14만 5천 대. 14만 5천 대. 그거 봐요. 대한민국 1960년 전체 자동차보다 4배, 5배 아니요. 그만큼 팽창을 했다고. 이게 이렇게 빨리 팽창한 나라는 없어요, 경제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례를 해서 정신까지 커졌으면 이게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될 뻔 했는데 정신이 이거 이상하게 됐다.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됐다. 그러면서 자연이 파괴가 돼서 우리만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보고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2021년에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데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 가지가 큰일이다 이렇게. 2045년도에 큰일 세 가지. 첫째, 기후가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첫째, 꿀벌이 멸종한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는 5, 6년 안팎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 다 죽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한 1% 정도 살아남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한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남을 거다. 나머지 다 죽는다. 꿀벌의 멸종. 두 번째,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싹 쓸어버린다. 지금 야구 선수 오따니 그런 애들이 꿈에 100마일 160몇 킬로를 던져. 초강력 태풍이라는 건 240km 이상짜리 얘기라는 겁니다. 그 태풍이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그거. 세 번째가 지금 더 걱정은 인공지능 기계인간, AI 로봇, 시치 배우는 시대가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논평들이 나오는데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 요번 베네수엘라 그 트럼프가 나하고 동갑인데 이놈이 2달 아래에요, 저보다. 우리 동갑 망신을 얘가 세계적으로 아주 시키고 있는데, 얘가 이제 마두로 급습해서 체포할 때, 그때 정말 섬찟한 그 군사작전 용어가 나요. All Domain Operation. 전방위 작전. 모든 게 다 동원됐잖아요. 위성부터 다. 그래서 납작 잡아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딱 잡아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AI 실험을 해봤는데 그 핵무기 이 결정권을 주면 인간은 나중에 주저주저 하거나 이렇게 후회할 일 안 하려고 이렇게 안 누르는. AI는 95%를 눌러요. 그러니까 AI가 주도권을 가지면 인류는 끝나는 겁니다. 인류 끝나요. 그래서 AI가 뭔지를 알고 쓰는 거고 바로 이 술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자꾸 이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 AI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무엇냐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으려면 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해. 그래서 공자도 정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정명. 그게 뭐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니까? 누가 할 거냔 말이야. 남이 해주면 안 돼.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린 두 가지를 다 생략하고 너 학원 보내줄게.
근데 거기 가서 허랜 대로 해가지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돼. 방법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만 쓰고. 여러분들, 난 교육 얘기가 나오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영어 과외 수업비가 북한 군사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잘 못해. 네? 나도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했는데, 뭐 영어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공부를. 이런 일 들으면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북한 군사비보다 많아요. 그렇게 여기가 정말 해프게 쓰고 뭐 있는 처럼 하고 부자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요 세 가지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 애들 교육할 때도 이게 뭐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예? 그거 아니고 바로 그냥. 예.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던데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순서를 얘기할게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게 무슨 순서입니까? 한번 맞춰봐. 응? 뭐? 에? 서울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는 대학교 순서가 그 학교예요. 좋다는 학교가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어. 서울 시내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는 데는 1등이 서울대고 2등이 KT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등수도 알아두시라고. 이거 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 다 만한 돈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뭐 전문가 뭐 다 있는데 안 해요, 이것들이.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이 춘천이고 남산면 사람인데 저 뒤에 저 육동한 후보가 왔는데 저 후배한테 제가 강원대학교 바꾸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예? 강원대학교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사실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따져보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면 순위를 잘 매겨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걸 하려고 그러는 게 가장 올바른 정치고 그게 가장 올바른 운동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이겨내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까처럼 기후위기가 왔다. 그럼 못 살아 할 거 아니에요. 돈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뭐 가서 뭐 대모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도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극복할 기업을 유치하고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또 선거운동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사실은. 나무 심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내친김에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춘천은 도심지엔 나무가 너무 없고 바깥은 꽤 괜찮아요. 예? 근데 사실 저 미군 부대 그런 거 제대로 개발하기 전에 다 양삼 그런 거 다 심어가지고 다 땅도 좋게 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하고 그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뭐 냄새 난다고 비오는데 은행나무가 방사선에 그 면역력이 강한 나무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일부러 심고 은행알을 많이 먹고 그래야 이제 사람이 좋아지고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심을 걸 제대로 심어야지 비싼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걸 지금은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그러니까 경제정책도 그거 교육정책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지. 예? 그게 1번이에요. 다른 건 안 하냐? 아예 하지요. 하는데 이게 1번이라 이거지. 이게 1번. 그래야 나라가 이제 되는데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정치를 바꾸고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정치를 바꾸는 건 정치 개혁으로 안 됩니다.
정치 혁명을 해야 돼요. 그래 혁명가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가? 시민들이 혁명가가 돼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여긴 좀 크게 쓸게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분의 1 민주주의입니다. 따지는 건 잘해. 나머지는 못해. 예? 왜냐하면 우리는 저항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따지는 걸 잘해요. 윤석열이 잘못하면 그건 내쫓으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은 잘 못해. 선거 얘기가 나왔지만 선거라는 뜻이 뭐예요? 말 뜻이 선현거능이에요. 선현거능.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 선택해서 능력을 드높이도록 하는 거예요. 당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방자치 하는데 뭔 놈의 당이 필요 있어요? 예? 그 실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일 잘 시키면 되지. 근데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은 그 공천권을 저희가 좌우를 하니까 자기 똘마니가 생기니까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시민으로는 안 된다. 이건으로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체를 천지인민으로 해야 이게 바뀐다. 하늘 땅 사람을 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해야 이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천지개벽하듯이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안 바뀝니다. 뭐 예산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게 없어요. 뭘 바꾸겠다는 게.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겠지만 바꿔봤자 그거 뭐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교육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서 5살 거지 질문을 4만 회 이상 해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뇌발육이 된다. 3회. 그런데 집안에 쓸데없는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TV 뭐 컴퓨터 뭐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질문할 기회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발육이 안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일체 꺼버려야 돼. 그리고 애들 안 보는 데서 이걸 해야 돼. 아이고 5살까지 그걸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애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4만 번 이상의 질문. 여러분이 다 겪는 거 아니에요? 별별 질문을 다 하잖아요. 엄마 내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나고 엄마 계속 묻다 보면 얘 막 왜 그런 걸 모르는지 그러는데 그렇게 인간은 호기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질문으로 나타나요. 질문을 할 수 있는 집안 조건이 돼야 된다.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뇌발육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학교 가서도 질문을 잘해. 예. 질문 제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예? 못하니까. 둘째로는 몸이 튼튼해 뭐가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하루에 이 다리 쓰는 게 2만 보 이상이래야 정상적으로 몸이 발육이 된다. 그래서 애들 될 수 있으면 이거 저 사람 꿈 같은 얘기하는데 애들 될 수 있으면 학교 차로 안 보내야 돼. 걸어가게 해야 되고 시장한테 욕을 해야 돼. 걷는 길을 만들어 주시오. 자전거 길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욕을 해야 돼. 엄마가 태워다 준단 말이에요. 또 학원 차 타고 오고. 애들이 하체가 약하지. 하체가 약하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2만 보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18,000보 거지. 근데 우리 나이쯤 되면 그 다음에 뭐 7,000보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게 그 통계로 다 나와요. 예? 하여튼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뛰어노는 거지. 그러니까 걷는 게 아니고 뛰어노는 거.
2만 보 걷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몸이 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지금 학교 급식은 싹 고쳐야 돼요. 쌀밥과 고기가 너무 많아. 그럼 애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제가 전방에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대 교육을 하는데, 얼마만큼 개판인가 하면, 월급이 이제 병장 말년에 205만으로 올렸잖아요. 그럼 뭘 많이 시켜다 먹어. 그 저녁밥을 버려요. 전방의 사실 최대 문제는 음식 쓰레기입니다.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우리 마을만 해도 옛날엔 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카페가 7개가 있어. 왜냐면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거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예? 연병장에 풀을 못 뽑게 하는 건 벌써 오래됐어요. 인권 문제로. 인권 문제 아니에요. 애들 풀을 뽑아야 돼요. 나는 우리 평화정산 오면 엄격하게 일 시키고 풀 뽑게 하는데 뭐가 달라졌나? 한 20년 전에 군대 애들은 와서 일 시키면 얘네들이 일을 안 해본 놈이 삽질을 하면 힘이 좋아서 콱 밥대에 삽자루가 똑같 부러지는 거예요. 산모가지가 잘 부러져요. 요새 애들 일 시키면 산모가지가 부러지질 않아. 살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 개벽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해보자. 요 자료에 이제 써놨는데,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어떤 교육하기 전에 우리 고구려 얘기 좀 합시다. 고구려. 고구려가 우리는 수당 70년 전쟁을 이긴 나라로 되게 기억을 하는데, 고구려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인데 700년을 유지한 나라인데, 고구려가 왜 높은 문화 수준과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됐냐. 첫째, 고구려의 정치는 오부족 연합 정치입니다. 지금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해먹는 게 아니에요. 5파가 연합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 고구려가 망한 거는 맨 마지막에 한 부족이 다 독점을 하니까 망한 거예요. 딴 쪽에서 협조를 안 하고, 막 반란 비슷하게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연합 정치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려는 연합 정치를 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연합 정치를 하면 성공합니다. 국민들이 괜찮기 때문에 연합 정치를 하면 돼요. 예? 그러려면 선거법, 정당법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안 바꾸지. 바꾸면 전에가 국회의원이 안 되거든. 예? 시민들이 바꿔야 돼. 천지 인민들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 정치를 했다. 둘째, 소수민족 포용 정책을 썼다. 고구려는 고구려 사람만이 아니고 말갈족, 무슨 돌골족 다 거기도 한 5개 부족이 같이. 중국 역사를 봐도 고구려 왕이 말갈족 병사 10,000명을 데리고 수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야, 다민족 국가. 예? 순수혈통만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순수혈통 강조했던 나라는 망했어요. 히틀러가 순수혈통 하다가 남 죽이고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내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할 텐데, 전에가 야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저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느 민족이나 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같이 놀아야 된다 이러면 되는데, 전에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안 되지. 예. 하여튼 다민족 포용 국가다. 세 번째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거기 교육이, 고구려 교육이 요새 말로, 물론 고구려 시대는 노예 국가, 노예 제도니까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만, 고구려는 요새 말로 하면 전인 교육을 내용으로 한 보통 교육에 성공한 나라예요. 마을에 있는 학교가 경당이고 대학은 태학이라고 그랬어요. 태학. 큰 태자. 예? 마을에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전인교육을 했냐? 문무예를 했단 말이에요. 문무예. 요새로 얘기하면 전인교육을 한 거예요. 예? 글만 한 게. 그래서 보면 을지문도 이 장수인데 탁 시를 읽고 그러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문무예를. 예? 그 우리는 뭐 하나만 사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특히 AI 시대일수록 깊이 알아야 AI를 써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AI에 지배를 당해요. 문무예 일반 교육, 보통 교육을 해서 성공한 나라다. 예? 그 다음에 엄청난 무역 국가다. 요새로 한다면 지금 우즈베키스탄 거지 무역을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거지 고구려 말로 통역 없이 무역이 됐으니까. 그 국제어란 말이에요. 국제어. 예? 그리고 남쪽 중국, 그때 중국이 갈라져 있는데 남북이 갈라져 수많은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 중국에 수출을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고구려 선단이 말을 500피를 수출을 해요. 그 당시 말은 뭔가 하면 요새 미사일 한기라고 보면 돼요. 최고의 이 무기니까. 그걸 실을 수 있어요. 고구려 선단이. 그래서 고구려는 전쟁 때 수당이 쳐들어올 때 뭐로 꼭 이겼나 미리 고구려 수군이 수당의 수군을 다 무찔러서 걔네 보급선을 다 잘라놨어. 그래서 걔네가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다 도망가고 그러다 다 죽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무역이 발달돼서 수군이 발달된 나라예요. 예? 대륙무역과 해상무역에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쌓이고 그 DNA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또는 판옥선 함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 신심이 약해서 잘 저거 안 됩니다만 그 하늘이 우리를 안 버리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거기 발령이나 그 참 비워지요. 1년 2개월 준비해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1년 2개월. 딴 놈들 같은 몇 년 뭐 준비도 안 하지. 준비를 안 하니까 다 줬지만. 근데 양반이 1년 2개월 딱 준비한 건데 거북선이 한포사격 첫 훈련을 하는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기 전날 해요. 그거 참 기가 막히지. 그런 기록을 보고 하늘이 우리를 안 버리셨구나. 근데 왜군 얘기 좀 합시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해서 20일 만에 한양 성중에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빨리 들어왔을까? 물론 내부 요인도 있고 이제 외부 요인도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선조나 그때 뭐 양반들이 우리 백성들을 너무 뜯어먹어가지고 그때 초기에 일본군 길 안내를 해준 사람들이 많아요. 해방군으로 생각을 했어. 이 지긋지긋한 선조 이런 요새 말로는 독재 세력을 빨리 쫓아내려니. 그래서 길 안내를 많이 해주고 왜군 편 들어준 사람이 많아요. 그게 엄청난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폭정을 하면, 즉 정치가 잘못되면 자기가 그 나라를 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예?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거든, 외놈들이.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거든. 예?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하여튼 하늘이 안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천지개벽 하듯이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은 여기 쓴 걸 한번 보세요. 독자적 존재입니다. 나 혼자예요, 혼자.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교육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
무슨 말을 판단할 줄 알고 자기 말을 하고 그걸 글로 쓸 줄 알아야 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잘 돼, 국어 입시 교육이 아니고 그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돼야 된다. 그 교육이 잘 되면 예구 교육도 쉽습니다. 예? 근데 그 교육이 잘 안 되고 하면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잘하게 해야 돼. 예? 둘째로는 이제 독자적 존재. 둘째로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돼. 지금 요새 애들 라면도 못 끓이는 애들 쓰도록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중국 애들도 애들 하나 나가지고 소황태자로 막 이렇게 받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이 되니까 중국 애들은 그런 걸 할 줄 알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교과과정 딱 바꿔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노동 과목을 정식으로 넣어요. 노동 과목을. 그 1학년 때 뭘 시키냐, 1, 2학년 때. 과일과 채소 다 깨끗이 씻어서 자기가 먹고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그걸 다 수업으로 실습을 해요. 중학교 때는 반찬 4가지 이상 밥 차려서 먹고 설거지하고 다 그걸 노동 시간에 다 교육을 한다고. 우리는 그것도 이제 어머니 탓이 많은데 못하게 하잖아요. 애들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애들을 일을 시켜야 돼요. 어머니들이. 예? 넌 왜 일 안 하면 밥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애들답게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첫째가 독자적 존재는 자기 말 할 줄 아는 거고 자기가 일해서 밥 먹을 줄 알아. 그 교육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교육에 제일 취약한 게 이거예요. 이게 없어. 이거 없어. 내 기가 막힌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뭐 별 얘기도 안 오는데 내가 새마을 중앙회장 할 때 집권 교육부 장관하는 친구가 세종시 교육감을 했어. 또 이제 그 시장 후보를 얘기해 나오는데 그 심는 거 양삼 그걸 심으라고 이제 그 교육감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했는데 세종시에 한 학교도 못 심었어. 그 새마을 사무처장이 그거 왜 못 심었냐 물어봤더니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는 신호 같은데 어떻게 새마을 사무처장이 가서 이제 이 풀이 대단합니다. 5달만큼은 산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를 10배에서 13배를 흡수하고 이제 뭐 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교무부장하고 뭐 행정부장이나 뭐 하여튼 그렇게 묻더래요. 이걸 누가 관리를 하지요?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를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심으라고 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기가 안 심겠다는 뜻이야. 남이 심어주길 바래. 이걸 누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학교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걸 봤는데 한 학교에 갔는데 이거 교과서에 없는 건데요. 그러더래. 교과서에 없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큰일입니다. 아니,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뭐 의혹을 가지고 뭐 하려다 보면 자꾸 뭐 고소당하고 뭐 그러니까 아예 안 하자. 작년에 체형학습한다고 속초 갔다가 한 해 왜 다 내리는 줄 알았는데 운동화 끝내고 몰라서 인솔교사하고 그 차에 치워 죽었잖아요. 인솔교사에 입건됐잖아요. 저 있는데 많이 옵니다. 교육을 와는데 작년에 체형학습을 안 하겠다고 전부 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와. 우리는 또 아무도 안 오면 우리가 가는, 우리는 또 성격이 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가요. 작년에 180회를 했어. 올해 350회 주문이 들어와서 내 사무장 해주지 마라 그랬어. 조금만 해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소신껏 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안 온다 우리가 가서 해주기 시작하면 점점 멈추어든다. 응? 300몇십 회가 들어오더라고 신청이. 그래요.
많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좋은 선생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길을 피고 할 수 있도록 좋은 학부모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게 운동이지, 우리가 가서 교육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예,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체험학습 소풍,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60%예요. 9.2 %예요. 그거 안 하자 그러죠. 그 선생이 선생을 나쁜 놈을 지 쫌팽이를. 예? 사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독자적 존재로서의 그 교육이 지금 엉망이다. 독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경쟁을 해서 살 거냐, 협동을 해서 살 거냐예요. 좋은 나라들은 지금 기후위기를 제일 잘 극복한다고 유엔부터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1번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협동조합의 나라야. 국민교육의 나라고. 그건 뭐 19세기 때부터 그래. 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바로 협동을 한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아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등수 안 매긴다고, 점수 안 매긴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걸? 뭐,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에 맞게 애들을 세상은 같이 사는 거다라는 거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협동적 경쟁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경쟁 교육이 아니고 협동적 경쟁 교육으로 바꿔야만 우리 애들이 길을 피고 산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다. 예? 협동적 경쟁이 좋다. 지금처럼 자기 자식 무릎 까졌다가 고소하고 이런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는 한 우리 사회적 존재, 이거 사회교육이 안 되는 거다. 예? 서울 대치동에 춘천의 학부모들도 여름방학에 대치동에 그 싼 호텔 얻어가지고 20일간 단기 학원 보내고 그런 거 꽤 있죠? 여러 명 있다고. 뭘 학원을 보내?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학원을 쭉 보내면 잘하는 것 같은데 고2가 되면 똑같아요. 안 보내냐고 보내냐고. 안 보내는 게 낫지. 속이라도 편하게. 돈도 안 들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어 과외 수업비가 북한 군사비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치동에 학원이 1,400개가 넘어. 그건 동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상한 동네지. 예? 사회적 존재. 그리고 우주적 존재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없으면 한시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시영 선사 같은 분은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천지 부모다. 천지는 부모요, 부모는 천지다 그랬어요. 하늘 땅 부모가 다 하나야. 네? 우주 만물이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깨져가고 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합친 교육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야 그게 교육 개벽이라 이거지.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제가 보기엔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이 이제 상당히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꽤 잘 할 거라고 보는데, 교육 개벽은 못 할 거야. 왜? 자기도 고시 출신이라서. 교육을 개벽하려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담으로 그랬는데, 교육부 장관 교육계 출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교육계 분들이 계신데, 교육계 출신이 오면 교육 개벽이 안 돼. 차라리 주먹 쓰던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네?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하지만 제일 실망한 게 뭔가 하면 국가교육위원장 고시 출신으로
부산대 교수했던 사람 쓰는 거 보고 에이구 안 되겠구나 한국교육은. 지금 교육부 장관도 제가 잘 아는 이제 후배인데 이제 가을에 제가 만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학교 급식 바꾸고 운동 많이 하게 하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남을 지배하는 건 나쁩니다만 아까 인도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 지배할 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 전애들은 체육을 많이 해. 영국의 지배 세력이 제일 많이 나온 학교가 이튼 스쿨이라는 사립학교예요. 거기는 하루에 체육이 3시간이요. 요새 중국은 매일 담임 선생이 수업 전에 가서 15분간 체조나 뭘 하고 체육을 하고 들어오면 머리가 잘 돌아가. 뇌 활동이 촉진이 되니까. 계속 붙어 앉아서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 그걸 담임 선생이 하는데 제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 43년을 했는데 이건 편견입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제 집사람이 교장을 7년을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교사가 누군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출신 제일 싫어해. 체육 시간 되면 얼굴 탄다고 긴 모자챙에다가 목까지 뒤집어 쓰고 나무 밑에 가 있대. 애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체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교사들은 애들하고 같이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교사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출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지개벽 하듯이 하면 저렇게 해도 되나 정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진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담대한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 지식 쓰는 건 그 밑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이 웃대려가야 되면 그건 배짱이 없어서 못해. 예? 그래서 교육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빤히 나왔어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 강국을 넘어서 생명의 나라를 만든다. 김구 선생은 그걸 어떻게 말씀했냐면 우리의 부력은 생활을 풍족히 하면 정도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생활은 그냥 풍족히 하면 돼.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생명의 나라로 못 살자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데 정말 생명이 다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아마 제가 보기엔 덴마크 같은 나라쯤 되겠죠. 덴마크가 제가 33년 전에 가봤다가 탐복을 온 게 33년 전인데 이미 유체 기름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제가 탔는데 1리터로 20km 가요. 연비가 20이야. 그 최고 속도가 100km예요. 지금은 더 잘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생명의 나라예요. 예? 자동차를 안 타자는 게 아니에요. 기름도 생명의 이로운 기름을 쓰고 다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 전기차지만 아예 식물성 기름 내년부터 유럽 공항에는 최고급 식물성 정제유를 일정량 넣지 않으면 그 비행기 그 공항에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2030년엔 30% 섞어 써야 돼요. 그러면 기름 많이 짜는 나무를 다 심어야 된다고. 다 심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김유정 문학관 그럴 때 김유정 어지 거기 나오는 봄에 나오는 그 산동백 나무 열매에 20%가 기름이요. 예? 가로수도 그런 거로 다 바꾸고 기름 쌀 수 있는 나무가 50가지나 되니까 다 이제 머리를 그렇게 그런 게 생명의 나라라 이거지. 뭐 벼농사도 지금처럼만 물 계속 대가주지 말고 그전처럼 모내기 하고 일주일 있다 뿌리 내린 다음에 물골 딱 띄워가지고 바싹 말리면 벼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팬 다음에 또 물을 띄워서 또 한 보름 정도 바싹 말리면 메탄 가스가 4분의 3이 준다. 그런 게 이제 생명의 나라라는 얘기지. 뭐, 생명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걸 생명의 이치에 맞게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는 경제 강국을 넘어선 생명의 나라. 둘째는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4대 강국과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식으로 군사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군사 강국을 넘어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 강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리가 평화 강국이라면 말빨이 쓴다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중재라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군사 강국을 넘은 평화의 나라. 예? 여러분들 강연을 하다 보니까 좀 나를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평화의 아버지요. 그리고 생명의 할아버지요. 그 무슨 뜻인가? 드디어 3단계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놈이 평화야. 평화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 손 잘 낳아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짓는 것보다는 예자로 지금 선이라고 지었어요. 매벼 선자. 매벼가 우리 밥 먹는 거 매벼, 살벼 말고 매벼를 먹는 인구가 지구상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흔한데 꼭 있어야 될 거로 그래서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이 세상에 다 미만에 있으니까. 그래서 매벼 선자로 해서 내가 생명의 할아버지야. 네? 그 얘기로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요. 군사강국을 넘어선 평화의 나라. 마지막으로 물질 우선 또는 물질 중심을 넘어선 문화의 나라. 김구 선생도 바로 그 얘기. 한없이 높은 문화를 갖고 싶다. 그게 자기 소망이다. 문화가 뭐냐? 글자 그대로 하면 문화의 핵은 예술과 인문학입니다. 가장 핵이. 이런, 여기 인문학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강좌를. 근데 문화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노래 뛸다 부르고 그런 걸 자꾸 하는데 기본이 인문학과 예술이에요. 그거를 학교 때 많이 해야 된다며. 근데 고구려는 그걸 했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린 과외로 하잖아, 그걸. 그건 안 돼요. 그냥 보통 과목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고구려는. 그래서 그런 문화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차원을 변경해야 되고 차원을 향상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의 차원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냥 연대기적으로 보면 21세기인데 지금 우리의 차원은 20세기예요. 노는 게 20세기라고. 에? 돈 많이 벌고 뭐하고 맨 20세기 같은 얘기만 해요. 21세기 이미 시대로는 21세기인데 문명 자체도 21세기가 되는데 시대 자체는 21세기인데 우리 문명은 20세기 문명 얘기라고 제일 대부분 게 교육이라. 21세기 중엽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지금 초엽인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그게. 예? 내가 좀 꿈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파업한다 그래서 돈 얼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만약 우리 교육이 천지인민 교육을 했고, 이런 교육을 했으면, 걔네들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
이거를 한반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자. 오히려 그렇게 탁 그런 거 통 크게 건의로고, 예? 그 다음에 이 전기 끌어오느라고 이런 저 태백산맥, 이쪽 강원도 경기도 사람 얼마나 고생해요. 충청북도 사람들. 거기 해주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농산 어촌 마을이 38,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38,000개의 우리나라 농산 어촌 마을을 반딧불이와 꿀벌이 살 수 있는 마을, 즉 농약을 안 하고 농사 짓는 마을로 바꾸는데 7년이 걸리는데 1년에 7조씩 쓰면 돼요. 얼마 안 들어 돈이. 올해 우리 예산이 728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지하게 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얼마 안 들어. 그걸 안 써. 그리고 맨 공약할 때 그 강원도 인제군에 제일 처먹은 건데 농자재 반값 공급, 반값 그 대주는 거. 그거 좋은 거 같지요? 세상 일에는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농약, 비료, 비닐을 더 많이 써. 왜? 반을 대주니까. 더 빨리 망가지지. 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고, 증표를 얻으려면, 농약, 비료, 비닐 이런 거 안 쓰는 사람한테는 반값이 아니고 7할을 해주고, 70%를 대주고, 그거 하는 집은 30%만 해주지. 그래서 일로 옮겨가게. 정책은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이 해. 한국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잘하도록 촉진을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돈이 50조 밖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봐야. 전체 국가가 해야. 그런 거 분명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 차원을 완전히 변경해서 21세기에 생명사회, 생명문명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원이 향상되어야 된다. 새마을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예를 들어요. 제가 이제 새마을 회장에 취임을 하니까, 제가 박정희, 그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동안은 이제 새마을이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그때는 막 승승장구 돈 막 받고 그때 직원이 2,000명이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취임해보니까 400명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전두환 동생이 뭐 새마을 비리라고 뭐 해먹다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새마을 중앙회장이 누가 돼도 기자들이 안 와는데 제가 되니까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그 이상한 놈이 새마을로 전혀 안 맞는 놈이 왔거든. 예? 와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아니 박정희 정부 때 당신이 감옥서 3번을 갔는데 어떻게 박정희가 제창한 새마을 회장 그거 어색하다 안 맞는다. 그거가 첫째 질문이고. 둘째로 뭐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낙하산 타고 온 거 아니냐. 그 당시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오지는 않고 제가 4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나 평화생명동산 일도 못하는데 못한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 구체적으로 대중운동을 지금까지 회장은 전부 뭐 국회의원 장관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그 경험 있는 사람이 해서 이걸 진짜 좋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자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대봐요. 그거 뭐 유식한 얘기 안 했어요. 그거 맞다. 첫째, 낙하산인데 내가 당신네들의 취재 관점이 잘못됐다. 낙하산은 그 낙하산이 일을 잘하고 미래를 상당히 걱정하고 그런 낙하산이지 그냥 월급만 타먹는 낙하산 그거 얼마 취재를 해야지. 일 잘하는 낙하산은 수천 개 수만 개가 가야 돼. 그래 세상을 바꾸니까. 그게 낙하산이냐 아니냐. 어? 물론 나는 전철 타고 가서 택시 타고 들어왔다. 낙하산도 아니고. 농담은 했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 어색하다. 어색하지 사실은. 어색할 건데 뭐가 있어. 박정희는 산업화 세력의 대표로 너무 가난하니까 밥 좀 먹고 살자고 조국 군대하는 거 한 거예요. 산업화예요, 산업화. 우리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말 좀 먹고 살자. 독재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민주화야. 근데 이제는
민주화와 산업화가 하나가 돼서 지금 바깥 세상이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중국이 막 뭐 엄청난 나라가 됐고 이북 애들이 뭐 복잡하니까 산업화 민주화가 크게 역사적으로 타협을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법 지가 그 신문 방송에 아주 근사하게 났어요. 좋은 말 했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 사실은. 차원 향상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듣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을 할 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가 선거라서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말씀. 저는 인제에서 전국 각지 외국에서도 뭐 한 100몇 나라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하나 하면 풍력 발전을 한다. 그럼 풍력 발전기를 만들지 않아요. 모집을 해가지고 풍력 발전기부터 풍력 발전 프로펠러 깎는 거 그런 거 한 6개월 걸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 교육을 마치면 자기가 풍력 발전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장승을 해도 장승을 사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한국 장승학교 교장을 초청을 해서 3일간 장승을 배워서 마을 사람들이 깎아서 직접 세우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육이 그게 안 됩니다. 외우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거고. 근데 자기 혼자 해봐야 별로 안 되니까 여럿이 같이 해야 된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얻어 때려치운 건 운동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함께 꾸준하게. 그게 운동인데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차원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새마을을 이거로 바꿨는데 생명, 평화, 공경. 내 앞에 여기 글자가 있어요. 환경을 넘어 생명으로. 환경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환경운동 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이 사실은 안 됩니다. 생명운동을. 환경을 넘어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차원을 향상시켜야지. 아까 양성평등을 넘어 양성공경으로처럼 한 차원 높여야 돼. 예? 그 다음에 평등을 넘어 평화로. 부부 사이가 평등하면 안 되고 평화해야 돼. 그게 진짜 좋은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을 넘어 공경으로. 학교가 아동학대니 무슨 뭐 애들 인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교권 얘기고 싸우게 돼 있어. 교권과 아동 권리 충돌이 되어 있으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을 시켰을 때 인권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예? 그래 차원을 변경하고 차원을 향상할 줄 알아야 운동이 되고 정치가 되는 거다. 이번 6월 3일 날 선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정치가 되도록 생활 정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뭐뭐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내년 이 예산을 좀 세워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행사 때 시장 오지 말라 그래요. 시장이 일 좀 해야지 뭐로 그 행사 때 쫓아다니냐고. 일해. 뭐 행사 때 오면 당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행사에 오냐고 이렇게 나무를 줄 알아야 돼. 안 오면 자식 찍어줬더니 싸가지가 없다고. 다음에 안 찍어줘 이런 소리 나오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고 올바른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로 이제 눈 얘기를 하겠습니다.
눈은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그런데 눈이 5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육안과 심안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과 몸의 눈. 근데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5개의 눈이 있어. 오안. 첫째가 육안이에요.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돼. 그 다음에 해안이 있어. 지혜 눈으로 봐야 돼. 지혜. 그 다음에 하늘의 눈으로 봐야 돼. 자기 자식을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딱 감싸려고만 그래요. 지혜의 눈과 하늘의 눈으로 자식을 봐야 애가 제대로 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의 눈으로 봐야 돼. 도의 눈, 도안.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예? 그게 오안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내 자식과 내 손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걸 글도 써보고 그러면 애들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게 근본은 교육을 천지개벽하듯이 바꾸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정치를 바꾸는 거고, 그것이 내일 모레 선거로 나타나고, 특히 교육감들 잘 뽑으세요. 교육감들. 그거 잘못 뽑아가지고 무슨 보수 진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제대로 교육정책 할 사람, 그걸 뽑아야지. 예? 예, 제 말씀이 좀 참고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룰 나라는 바로 그런 생명의 나라, 예? 평화의 나라, 문화의 나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저는 한반도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는 너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고, 남쪽 국경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헌법에 해버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통일이 아니고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통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방 100년, 즉 2045년도쯤에는 한반도 생태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서 생명 평화, 문화의 나라가 꽃이 피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